네, 이번에는 산업은행 청년인턴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3번의 자기소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개를 하되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역시 1500자 12문단 이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2문단으로 세분화시키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뒷부분은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 있는 1500자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기소개. 최근에 제가 봤던 자기소개 같이 했던 것 중에 8도였나요? 8도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죠. 자유롭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자기소개서에서 궁금한 거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역량.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1번과 2번에서 물었으니까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쪽 직무 역량에 적을 것들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다 적지 못했다면 여기에다가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 항목 가볍게 좀 볼게요. 첫 번째, 역시 두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땡땡 공단에서 민원인 안내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안내 창구에서 내방하신 민원인 분들을 안내했고 간단한 상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서류 작성 방법, 상담 예약법 등을 알려드린 후 법무 상담 창구로 안내해드렸다. 우리가 그냥 어디 가면 이렇게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했다는 거죠. 자, 사무원분께서는 부재 중일 경우에 사무원 역할을 내가 유연성 있게 수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송 관련 서류만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신 민원인 분들도 많았는데 이럴 때 담당 변호사님께 직접 양해를 드리고 번호표를 뽑는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도 전달해 드렸다. 이게 대한법률공단인가? 그쪽인가 보네요. 그래서 나는 민원인 안내 봉사 활동을 했는데 그냥 주어진 업무만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극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실세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에 변호사님들께 많은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쵸? 요게 포인트네. 탄력성 있게 일을 한다. KDB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국채은행 중 하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해야 되고 미시적으로는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탄력성 있게 일을 처리하면서 고객 만족을 위해 했었던 일, 그걸 왜 얘기하냐? 요거죠. 그렇다면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요거 있잖아요. 요걸 먼저 주제잖아요. 그럼 나는 고객 만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면 되니까 순서만 좀 바꿔줍시다. 두 가지씩 작성이 큰 힘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작성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관련 법령을 수집 해석하고 민원인에게 간단한 설명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구성원과 고객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바지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문하신 분들의 법률 상담 관련 주요 질문에 꼼꼼히 기록했다.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또한 또 나오죠. 응대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자 권유, 자산 관리 관련 자격 시험도 공부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이바지했고 이런 것들이 고객 응대에 도움 줄 것이다.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물론 좋습니다. 민원인 안내 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두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다음에 자격증도 땄다.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KDB 은행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에 맞는 적극성과 그에 맞는 자격증 공부를 했고 그거에 대한 사례 바탕으로 해서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내용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물론 큰 범주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쌓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성이죠. 그래서 소재는 지금 소재가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잘 정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라는 미학.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넘기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정이 되네요. 함께라는 미학 두 번째 소재네요. 함께 3박 4일간 진행된 은행 캠프, 경제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뭐 몇 학년이 되기 전에 뭐 이런 것까지 블라인드를 했어.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했고 조별로 협업 프로젝트 PT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함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물론 여기가 주제겠죠. 근데 요거에 관련된 소재, 즉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내용인 건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어떤 다른 부분인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네요. 발표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국민소득 증대인가 좋은 측면에 아니면 기업소득이 악화되는 측면인가 였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다소 부정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모두 의욕이 앞서서 모든 조언이 들떠 있었지만 얼마 안 되어서 나의 제안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주장의 근거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분위기가 너무 부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음료수를 건네면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해야 된다. 시원하게 건배하고 멋지게 완성해보자며 내가 격려했다. 그때 갑자기 친구들이 변합니다. 자료 검색, 근거 마련, PT 제작으로 역할이 적절히 나뉘어지면서 배분됩니다. 조원들은 금세 갑자기 진지하게 금세 이게 맞나요? 금세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나? 일단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새벽까지 조원들과 의지해서 완성할 수 있었다. 즉 나는 되게 좀 적극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것 같네요. 무사히 발표를 마치고 교수님들의 반론 질문에도 생산 공급 곡선을 그려 차분히 설명했고 발표 이후에 조원들과 함께라는 행복을 느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또 이거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조의 분위기는 모두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얘기하겠죠. 새로운 사람들과 화합해서 함께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뿌듯했고 혼자가 리더가 아니라 팀원 모두가 리더가 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더 좋은 성과 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배려와 관심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 배웠다라는 요건 좋네요. 뒤에 거는 괜찮고 앞에 것도 뒤에 거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라는 미학 그쵸? 이렇게 소제목으로 주제를 정하셨으니까 뒷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하나 또 볼게요. 두 번째 거.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역시 주제를 소제목을 통해서 얘기해 줬네요. 부모님께서는 제게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교육하셔서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려면 봉사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나는 학창시절에 장애아동, 농촌, 해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있었다. 저는 아이에게 학습 지도와 정서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맡았고 스타 방식이죠. 상처가 많은 아이라서 처음엔 마음의 문 열기가 쉽지 않았어. 어려움도 나왔네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다. 그쵸? 스타 방식의 전형적 ST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제 디테일한 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난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보다는 내 생각은 어떻니? 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내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되었다. 또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한테 기쁨, 누군가한테 행복해진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것이 직업관으로도 이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게 썼네요. 아, 논리적 구성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일단 주제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교육해줬고 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건 봉사활동이고 다양한 것들을 했고 그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집었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경청했고 공감했고 배려를 통해서 나 이거 행복해진다는 거 느껴서 이런 일 하고 싶다. 아주 좋습니다. 자, 국민 경제의 안정과 산업 부흥의 발전 촉진. 이제 밑바탕에 깔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라는 산업은행의 설립 목표는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내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산업은행에 입사한다면 일과 삶의 괴리 없이 왜 일 속에서도 내 가치관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잘 수행할 것이다. 책임감은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수 가치다. 책임감을 또 얘기하나 보네요. 군대에 있을 때 원래 행정보직을 맡던 병사가 갑자기 전출. 내가 그거 대신하게 됐다. 나는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어. 이제 또 어려움을 또 겪었네요. 이전 업무를 참고하고 모르는 부분은 다른 포대 행정병에게 찾아가 배우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사례를 요걸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약하긴 하네요. 다른 사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문제를 후임자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역 전 4개월에 걸쳐 30여 장에 달하는 안내서도 스스로 작성했고 여러 간부님은 지금까지 봤던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가장 잘했다는 칭찬도 해주셨다는 내용 봤고요. 이후에도 많은 팀 과제와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개개인이 책임감 갖고 성실히 하면 팀이 잘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요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팀과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있을 때 요 팀워크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았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의 무게가 막중하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살면서 배웠던 책임감의 중요성을 업무에 적용해서 고객, 시장의 신뢰를 받는 산업은행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마쳤죠. 저는 굳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필요 없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이분의 앞부분, 요 앞부분 요거 배려. 요 구조가 참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구조. 메시지 하나에 여러분들의 사례. 메시지 하나에 여러분들의 사례. 이렇게 해서 한 700자, 700자 정도로 작성하시면 1400자 나올 거고, 요걸 바탕으로 산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은 없으니까 역시 가치관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포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심하실 건 자유롭게 작성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지 마시고요. 일단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걸 통한 사례, 요거 한 2개 정도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에 포부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작성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긴 한데 빨리 이거 작성하시고 또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열심히 잘 쓰고 계시죠? 지금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기고 누구에게나 다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갈고 닦아서 상반기 잘 떴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